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충청도 알파고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처음이니까 좀 약간 서툴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늘 듣던 목소리가 아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충청도 알파고 씨가 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인도 럭키 형이 안 오셨잖아요. 네. 저는 터키 태생이지만 민족으로 따지면 투르크족 아니거든요. 쿠르드족인데 네. 쿠르드족은 아리안 계통이거든요. 이란, 인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럭키 형을 대체하는 건데 아니 여기서 지금 잘못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금요일 날 어필했던 거는 네. 이 코너 아니고 세만 씨였어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꽂아주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럭키 형 자리인데.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 다니엘 씨의 짝꿍인 럭키 씨가 지금 다른 스케줄이 약간 꼬여서 YTN보다 더 중요한 뭔가 있겠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럭키 씨가 항상 우리 YTN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약간 현지에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셔서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의 거의 반고정 게스트이신 우리 알파고 편집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또 엄마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서 의리가 아주 그냥. 네. 저 왜냐하면 방송 활동을 YTN에서 시작했어요. 아침 그러면 뭐 뉴스에. 의리 지켜야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럭키 씨 대신에 특별히 알파고 씨가 저희 국경 없는 토론을 함께 해주실 거고요. 사실 지금 저희 국경 없는 토론의 고정 멤버가 4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동시에 4명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격주로 나오는데요. 또 방코정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런 건데 4분 중에 사실 뭐 방송에 대한 어떤 이해나 내용이나 퀄리티로는 우리 다니엘 씨를 따라올 분이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 그래요? 중에. 근데 오늘 왠지 강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네. 왜 이렇게 싸우게 만드세요? 지내려고 했는데. 두 분 오늘 처음 보세요? 네. 처음 만났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텔레비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긴 봤어요. 근데 오늘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만나 뵈었었고 이미 밀려나가는 기분이에요. 아니, 왜냐면 한국에 오신 지 워낙 이제 오래되셨고 네. 기자 활동도 하시고 뭐 장난 아니에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형님이시죠. 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도 기자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외신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상대가 드디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비록 알파고 편집장님께서 원하는 코너는 아니었으나 네, 특별히 국경 없는 토론 코너에 함께해 주셨으니까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이름 값을 내겠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다니엘 씨도 오늘의 사명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좀 원년 멤버로서.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무슨 경쟁자 아니라 그렇죠. 함께 팀워크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손님이고 집주인인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뭘지 세만 씨의 뉴스 오빠로부터 관련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만 씨의 뉴스 오빠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 80대 남성이 도로를 역주행하며 운전하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는 또 다른 8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4월에는 87세 운전자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도 발생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고령자 운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20년쯤에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고령자 운전사고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고령자 운전사고를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은 없을까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고령자 운전사고 슬기로운 대처 방안은 없을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고령자의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는 뉴스인데 네. 지난달에 경남 통도사에서도 75세 운전자가 돌진해서 모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2월에는 96세 운전자가 행인을 들이받아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긴 했지만 이 두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터키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은 이것도 늘 화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좀 고령 그 운전자들 위한 어떤 테스트를 따로 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네.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더 심각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약간 이런 건 계속 뜨거운 감자이더라고요. 네, 터키는 어때요? 제 터키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요, 네. 좀 약간 일본하고 한국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효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아버님,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운전할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제 자식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뉴스에 이렇게 화제될 정도로는 고령 운전자 문제가 이렇게 다룰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예. 물론 중간에 가끔씩 기사가 뜨긴 넣어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운전자가 70세 할아버지였다. 근데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 뉴스에 나오니까 아직 사회가 그걸 다루진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의 필립 공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전복사고를 내는 일이 있어서 이후에 운전면허를 표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도 높다는 건데 실제 통계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 교통사망사고가 3,449건이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27.8%였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20대는 11.7%, 30대는 11.3%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독일 기사 좀 찾아봤는데 네. 저희도 물론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우리가 어떤 사고 냈는지 그거 잘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 사고의 심각성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발생률로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사고 형태를 보면 예를 들면 심각한 사고는 이제 주로 뭐 과속, 음주운전 또한 어떤 뭐 과한 어떤 추월 사고 그런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 네. 사실 고령 그 운전자들은 그런 사고를 잘 내지는 않죠. 그렇죠. 네. 뭐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내거나 이런 경우 사실 되게 적다고 보면 되는데 네.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후진하거나 아니면 유턴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독일 통계 보면 어떤 이제 정말 사망자 발생하는 사고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요. 왜냐면은 경력이 별로 없고 경험이 없고 게다가 어떤 모험 정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고 심각성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어떤 사고 형식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파고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터키에서 지금 면허를 지급을 받을 때 네. 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시험 중에 하나는 이제 건강 검사인데 그 건강 검사를 받을 때는 터키 시험의 경우는 그 시력을 너무 중요시하거든요. 시력이요? 예. 네. 그래서 그 시력을
진짜 60대 뭐 65세를 넘어가시고 난 다음에 시력 검사를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 엄마가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면접 아직도 면허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면허가 있다가도 시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에 나오면 도로 주행하다가 무조건 사고를 일으킬 거라는 판단이 너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네. 왜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구별하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 시력 검사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그러한 셀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전 대비를 한 거죠. 그럼 지금 방금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터키 사람들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시력만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 너무 까다로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나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 시력 검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고령인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면허를 그렇게 필요를 느끼진 않아요. 방금 전에 다시 말하듯이 한 집안에서 운전을 막내가 하거든요. 굳이 어디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으시면 항상 다들 그분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운전을 할 틀이 없어요. 할 일이 아예 별로 없군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독일하고 한국과 다르게 터키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사회가 아니고 다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한 노인당 갖고 있는 손자 수가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그 운전을 안 해주면 사람들 혀가 없는 놈이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개인 기사 8명이나 되고 막 그런 경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이었던 걸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도록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긴 한데 운전면허 반납제라는 게 한국에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식사권, 할인권 같은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만약 두 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이 정도 혜택이면 내가 운전면허 반납하겠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반납하고 손자들한테 시키겠죠. 일석이조네요. 네. 기사도 있고 개인적으로 식사 할인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운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터키에 있는 그 비율로 아이를 만들고 제 아들 자식들도 그 정도로 아이를 만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자녀 계획을 그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적어도 기본적으로 3명. 알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독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독일은 이제 시골이 많잖아요. 소도시 많고 시골이 많은데 저희 이제 고령화가 심해서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의사를 방문해야 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있다고 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래봤자 식사 할인권 준다고 해서 그거 더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장도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그냥 주로 요리를 해 먹으니까 그게 어떤 혜택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글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시골에서 예를 들면 카풀 어떤 제도 같은 거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이런 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운전면허 발급이 세계에서 정말 어렵다라고 할 만큼 까다롭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독일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령자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거기 이제 제한을 두는 어떤 일종의 그 한정 면허 제도 이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령의 운전자의 어떤 신체와 인지 능력을 검사한 뒤에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는 야간 운전 예를 들면 제한 둘 수 있거나 아니면 운전 지역 제한하거나 또한 속도 이제 최고의 어떤 제한 속도 보다 낮은 어떤 속도로 운전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그 ADACA라는 그 되게 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어르신들 위한 무료 안전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거 좀 평가했을 때 나는 약간 요즘 좀 실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거기 가서 이제 무료 안전 트레이닝 같은 거 받고 뭐 어떤 상담도 받고 그런 제도도 있어요. 네. 그러면 터키는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네. 왠지 그런 제도가 별도로 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아직 문제가 좀 약간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야지 이제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직도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통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좀 약간 분위기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재 제도가 왠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 건 따로 없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쓰는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네, 뭐 일정 있겠죠. 나이가 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경찰과 의료진에게 평가를 받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있대요. 뉴질랜드나 덴마크,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거든요. 네, 75세요. 네, 뉴질랜드, 덴마크는 75세고 아일랜드는 70세부터라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노인들이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어린 양만 봐봐. 내가 눈이 너보다 눈 좋은데 어떻게 나의 면허를 가지고 갈 수 있겠나? 한번 붙어볼까? 이런 식이요. 제 할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10년에 벤츠차 하나 샀어요. 독일에서 사서 긁어왔어요. 터키까지. 진짜요? 그리고 아직도 그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벤츠 오래 가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할아버지 우리 모셔드릴게 하면 그러면 니네들이 차에서 모셔드려요. 나의 차를 운전하지 마. 나의 차를 나만 운전할 거예요. 와, 신기하다. 되게 독일 사람 같으세요. 왜냐면은 독일에서 대리운전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차를 다른 사람한테 별로 맡기고 싶진 않아요. 그렇군요. 되게 독일 재질이시네요. 그래서 누가 가서 제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뭐 어르신 뭐 나이가 이제 75세 넘어가셨는데 좀 한번 주시자면 할아버지는 일단 붙어볼까? 내가 이기면 내가 너 거 가지고 갖고 이런 씨가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 핵정심. 저도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차별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70세부터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뭐 아일랜드는 또 사람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일찍부터 반납했는지 여기 아일랜드 사람 없으니까 남의 나라 뒷담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아니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나이가 이제 뭐 65세부터 되면 좀 약간 그 건강 검진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좀 더 까다롭게 좀 절차를 밟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뉴질랜드, 덴마크 사람 오면 니네들 잘하는 거 아니냐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쉬어갔다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주제와 어울리는 선곡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근데 오늘은 원래 럭키 씨 차례인데 럭키 씨가 안 계셔서 알파고 편집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선곡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의 노래는 자오카입니다. 선곡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노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위주로 맞춤형 선곡이군요. 그리고 저는 트로트주의자입니다. 와, 신기하다. 저희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 이 트로트 노래가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알파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알파고의 추천곡 박상철의 자오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상철의 좌우가. 신나네요. 끝까지 그랬어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뒤에 또 이야기를 할 게 많아가지고. 이건 K-팝하고 트로트를 이렇게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대 차별주의자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끝까지 노래를 항상 잘 못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봐드릴게요, 이번에. 네. 토론을 항상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끝까지 다 못 듣는데 어쨌든 우리 또 알파고 편집장님의 노래방 또 애창곡이라고. 네. 이건 일단은 저는 무조건으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 하나 아파트를 날리고 자 마무리를 자고라 합니다. 웃을 때는 부담 없이 웃으세요. 네. 웃음소리가 팍팍 아닙니다. 나야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크게 웃으면 또 시사 프로그램의 격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자, 박상철의 좌우가 들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5265번님께서 패널분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면허 갱신을 할 때는 신체 검사를 지금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력 검사나 야맹증, 생맹 검사, 순간 인지 검사, 돌발 시 대처 능력 검사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문제점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른 우월주의 검사할 때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운전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하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두 분은 한국에서 운전면허 따셨나요? 네, 일단 형님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독일에서 땄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국제 면허를 발급해서 여기 한국에서 계속 운전해왔죠. 그 시험을 안 보셨구나. 운전하시나요? 네,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할 일이 있을 때, 뭐 제주도 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렌트카 하고, 네. 근데 서울에서는 안 해요. 그렇죠. 차를 안 샀어요. 네. 알파고 편집장. 저는 혹시 차 사순 할머니 아세요? 네? 960번 도전을 해서 네. 드디어 그 운전면허를 따는 할머니 한 명 있었어요. 혹시 네. 모르시죠? 얼핏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긴 한데 960번 네. 도전을 해서 960번 도전 끝에 드디어 따셨는데 네. 그 제가 면허를 딸 때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이 알파고 씨 당신 사진은 차 사순 할머니 옆에다가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2년 만에 땄어요. 아 정말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일단은 필기를 봐야 되잖아요. 네. 웬만한 그 법안 질문도 물어봐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 그 주차에다가 하면 뭐 얼마나 돈을 내야 되냐. 금액까지 알아야 돼. 맞춰야 돼. 뭐 이런 질문. 하여튼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일단 필기를 7번에 통과했는데 저 지금 직장 다니잖아요. 네. 매주 매일매일 좀 과장님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오겠으면 시험 봐야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눈치 보고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시험 보러 가는데 그건 7번 걸렸어요. 기능 시험은 6번에 통과했고 도로 주행이 8번에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의 1년 넘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네. 학원은 말도 없어요. 그 시험 보러 주변에는 학원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거의 전화면 100만 원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게 어쨌든 따긴 따셨네요. 네. 네. 다니엘 씨는 그러면 독일은요, 운전면허 딸 때 네. 시험 과정이 어떤가요?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도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을, 요즘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거의 3개월간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반씩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본 다음에 실기 들어가는데 실기 네. 시험 준비할 때는 일단 필수 시간은 2시간 고속도로 운전, 2시간 야간 운전, 그리고 2시간 시골 운전. 그건 필수고 와. 그 이상은 이제 그 수강생 그 필요성에 따라서 더 많이 이제 해야 되고. 그게 그래서 시험 항목이에요? 그냥 교육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 운전 시간들이요. 교육 과정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실기 시험 보기 전에 적시입자에서 이틀 연속 그 응급처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내가 무조건적으로 거의 응급처치 빨리 해야 되니까 뭐 헬기나 구급차 도착할 때까지 그 골든 아워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오토바이하고 또 사고 났을 때 그 사람의 헬멧 그 벗기는
방법까지 다 우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좀 까다롭고 돈도 이제 저도 좀 빨리 딴 편인데 그래도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깨졌어요. 근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독일의 사례를 들으니까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이런 과정이 한국 운전면허 취득에는 잘 없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좀 약간 요령을 부려서 통과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리고 분명히 면허를 땄지만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과연 이게 운전에 도움이 되나라고 느낄 정도로 저도 운전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운전을 하면서 많이 드는데 자, 오늘 뭐 고령 운전자 운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뭐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의 운전 문제도 있고요. 운전 중에 우리가 휴대전화 쓰는 거 네. 이런 문제들도 참 운전할 때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두 분께서 안전운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하고 저희가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운전하다가 핸드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제일 필수적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보니까 점점 고령화 이제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인데 그래서 관련된 대책이 이제 마련해야 하겠죠. 그래서 무료 트레이닝으로 저는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령자들에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개인 책임으로 많이 하고 무료 트레이닝으로 안전 트레이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아일랜드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사고 안 내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렇죠. 그런 운전 방식을 가르치는 것 제일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들 위해서 어떤 안전 트레이닝 같은 거 좀 마련하면 네네. 어떤 사고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선진국답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우리 알파고 편집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독일 다니엘 그리고 터키 알파고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